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한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중국 한알령이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1분기 때 우리 컨텐츠들이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중 압박 수위의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양안 문제에 괜히 쓸데없이 말을 하거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을 대신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윤석열의 입으로 이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알게 모르게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 되고 있고 이번 달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과 홍콩이라는 우리의 매년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익이 발생하던,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중국 소비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 같이 미국에서 정한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법률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이 첨단 제품이나 이런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를 팔지는 못하지만 미국 자체 내에 생산하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다 수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미국의 이 반도체 패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가 되고, 말이 중국 대륙이지 결국은 첨단 이 산업에 대한 이 미국이 패권주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에서 희생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이 대중국 강경책에 맨 앞장을 서서 천병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콘텐츠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좀 다행한 게, 얼마 전부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보면 예전 사드 보복 때 중국이 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규제를 내놓으면서 반중 정서만 우리 한국 내에서 강해졌다는 반성을 하고, 이번에는 한국 윤석열 정부와 한국민들을 따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그래서 좀 중국이 좀 수준 높은 외교 통상 정책을 들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우리 K 컨텐츠들에 대한 TV 방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우리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지 않고 중국의 이 연예오락 업체들이 이제 우리 한국 거 리바이벌하는 형태로 해서 한국 제품,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를 중국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하거나 공개하는 그런 수준을 밟아왔는데요. 근데 작년 부터는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한알령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시장이 컨텐츠 면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이 컨텐츠를 바로 주변에서 중국에서 소비할 수 있고,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우리 컨텐츠 제작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중국 컨텐츠 시장이 열린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더 글로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히트 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글로리가 시즌2가 워낙 크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드라마들이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아졌지만 시장 내 인지도는, 그러니까 인식은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가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2023년 라인업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작품들, 그리고 과거에 성공했던 작품들의 시즌2나 시즌3 같은 이어지는 시리즈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제 새로 하반기에 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하반기 때 큰 작품들 중에 다른 것보다 경성 크리처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스위트 홈은 이미 원에서 이제 히트를 쳤던 작품인데, 이게 이제 2와 3와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끼 같은 요건.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OTT는 모두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을 받아서 방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경성 크리처 같은 것을 받아서 전 세계로 이제 송출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1분기 실적만 보셔도 작년 1분기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매출 외형이나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JENM이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율이 54.38%라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히트만 치는 작품을 좀 내놓기만 하면 일시적이나마 바로 품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적 주가는 83,0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6만원대 머물러 있죠. 이 말 뜻은 충분히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평가되고 있고,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중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지면,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본보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을 강화한다면 한알령이 부분적으로 지금 해제되는 것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일부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에도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지금처럼 1분기처럼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윤석열 정부가 더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종목을 선택하시고 또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